아니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어제 그제랑 보도를 보면은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좀 과욕을 부리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난 그게 걱정이던데. 그 얘기 좀 해봐. 좀 걱정이 아니라 좀 많이 걱정이 되죠. 아니 나도 오늘 당직자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는데 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런 정도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진짜. 아니 진짜 그 심한 얘기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개인적 성품 이런 걸 떠나갖고 예. 이게 정권을 잡으면서 너무 혼자 오버가 심해진 거 아니냐. 이를테면 그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김민석 전 의원 그렇죠. 예. 너무 총애하시는 것 예, 같아요. 예. 아니 그거가 대선 캠프 꾸릴 때 상황 총괄실장 상황실장. 예, 상황실장. 총괄실장인가 아마. 상황 그럴 총괄실장 해갖고 전체 상황을 그거 하는데 그걸 임명하자마자 영등포 김영주 의원 그가 최고위원이죠. 예. 김영주 의원이 무슨 상황 총괄실장이냐. 예. 그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상황 부실장인가가 최재성 의원이 들어갔고. 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인선을 했던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렇게 문제가 되더니 이번에도 김민석 의원을 정무수석 넣으려고 그랬죠. 정무수석 넣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빵꾸가 나고 빠그러지니까 지금 민주정치연구원 원래 그 다음에 이제 당 사무총장으로 늘려다가 그것도 안 됐죠. 됐어요? 그게 또 안규백 사무총장을 자르고 잘랐다고 했잖아. 김민석 의원을 늘려고 한 거 했는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예. 그 자리에는 이춘석 의원을 앉히고 민주연구원장으로 익산의 이춘석 의원? 예, 그렇게 뺐죠. 근데 민주정치연구원장도 원래 이번에 김영기 의원이 좀 파격적인 그 교수 출신이고 예. 청와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초선 출신으로서 민주정치연구원장을 했는데 거기가 3, 4선 자리예요. 그렇죠. 3선 이산들이 하죠. 그리고 일단 뭐 김민석 어.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걸 떠나갖고 좀 불미스러운 일로 정치권에서 오래 떠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꼬마 민주당이란 간판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당대표가 마포민주당. 당대표 등극한 다음에 네. 합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의원에 대한 남다른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신경을 좀 체제의 쓰는 것 황태자예요. 같아요. 예. 아무튼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선대위 때 지금도 지금이지만 이 선대위 과정에서 무척 문제가 많았었죠. 당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경선이 끝나자마자 당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가장 마찰이 센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을 그 총괄 예. 상황실장으로 앉히면서 문제는 그것도 있었지만 비서실장에 대해서 비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당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대표를 좀 비판하는 예. 글을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비서실장 되고 난 다음에 비판했어요? 아니 되기 전에 이제 그러면서 선대위 출범 자체가 늦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중진 의원들이 좀 나서서 아니 후보의 비서실장을 후보가 마음대로 임명하게 해줘야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예, 그렇죠. 당 선대위가 떴는데 다른 자리라면 당대표가 네. 상임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대표 의견을 좀 따라야겠지만 다른 자리도 아니고 후보 비서실장인데 네. 후보의 비서실장만큼은 후보의 의중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거기를 그 김민석을 눌렀던 아니 거예요? 그 자리는 아니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원래 캠프 때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예. 후보 비서실장이었는데 안 된다고 그랬었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선대위에서. 선대위에서 후보 비서실장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옥신각신 했거든. 네. 그 과정에서 임종석 실장이 그 SNS로 좀 당대표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니까 예. 이걸 이제 막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2, 3일을 선대위가 출범을 못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4월 한 6, 7, 8 뭐 이 기간 때. 이게 그럼 티나지 않는 안티를 하고 있었네.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이제 뛰어오르고 있었고 지지도가 예. 그 그게 상당히 4월 초였었네. 4월 위기였었네. 4월 그때가. 7, 8, 9 그 사이입니다. 그게 예. 아니 지금 6, 7, 8 뭐 그 사이. 예. 1대1 대결에서 이긴다라고 얘기했던 게 KBS 여론조사였었거든요. 그게 4월 4일이에요. 월요일 날. 네. 그리고 그때부터 4월 7일 8일 가면서 한겨레 뭐 등등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자구도에서도 이기고 있다. 그걸 받았고 또 조선일보에서 10일, 11일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그 주가 위기주였었거든. 그러면 그게 1차 위기주였습니다. 예, 그게 위기주였었는데 이 위기주를 스스로 그 단설 유치원 그걸 했고 안철수가 까먹으면서 다시 반전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당에서는 선대위 실장을 비서실장을 뽑는 문제 갖고
선대위원장하고 상임선대위원장하고 후보하고 부딪히고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그게 단설 유치원 발언이 4월 한 12일인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주죠. 예, 그러니까 4월 10일 날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여러 개 조사 결과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런 조사가 이제 막 쏟아진 게 4월 10일 날이었고요. 예. 이 선대위 과정의 갈등은 제 기억으로 4월 6, 7, 8 뭐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후보가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19개 잡으면서 본인이 사실은 선거 전략을 언론 인터뷰 속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예, 이번 예. 대선은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싸움이다. 그걸 먼저 명확히 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적폐청산의 적임자 문제를 명확히 부각시키고 두 번째는 40석 가진 정당으로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불안한 세력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네. 후보 또한 그 박지원 상황론에 얹혀져 있고 해서 크게 보면 정권교체 프레임을 기조로 가져가면서 한쪽이 안정론이라는 안정된 세력, 준비된 세력과 불안한 세력과의 대결이다. 이번 대선은 이 부분을 후보가 직접 사실 언론 인터뷰하시면서 정리를 해줬어요, 사실. 그런 와중에 안철수 후보의 악재들이 좀 터졌죠. 아까 네. 단설 유치원, 뭐 네. 부인의 의혹들, 뭐 그다음에 경선이 잘 치러진 줄 알았는데 차떼기 동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일어나면서 그리고 1차 토론인 4월 13일 날 1차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기억나시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경색돼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스탠딩 토론으로 SBS 처음 했던 토론입니다. 그 홍준표 후보가 10초 만에 뭐 보내겠다. 저기 문재인 후보 예. 뭐 이렇게 했다가 되치기 당했던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때 어쨌든 당에서는 비서실장 문제를 갖고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네. 비서실장 간에 고리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그래서 거지.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됐는데 예. 당에 찾아갔을 때 안 만났잖아 또. 예, 못 만났잖아요. 안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으나 못 만났잖아요. 원내대표만 만나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네. 나머지 나머지 야당들은 다 만났는데 추미애 추미애 대표만 당대표만 못 만났잖아요. 오. 근데 이번에 전병헌 정무수석 만났고 그리고 인사 또 가서. 무슨 예. 대표가 또 무슨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뭐 추천하겠다. 근데 같은 동문이에요 거기도. 한양대. 예.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인사추천위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사에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청와대 인사를 추천하겠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당에서 이제 최고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고위권한인데 네. 당에서 이렇게 부담을 주면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뭘 막 집어던지면서 추미애 대표가 화를 냈고 결국은 안 하는 걸로 포기했다. 추천위원회의 기구를 구성하려다가 기구를 구성하는 역대 그런 게 거는 없었잖아. 인사추천위원회 그렇죠. 기구는 예. 구성하지 않는 걸로 하되 음, 당원에 음, 그런 어떤 추천할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권한을 많이 강화시켜놨죠. 예. 당원에? 당원, 예. 당원에. 예. 아니 그건 그래서 이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례화하겠다는 게 있고요. 예. 아니 어쨌든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천과 제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비서실이나 이런 직제 이거 청와대 고유 권한 아니에요? 고유 권한인데 임명권제? 이제 뭐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대에 민주당 정부다 문재인. 참고는 하죠. 아니, 근데 이제 근데 그- 내각을 위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인사추천. 저는 뭐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 보지는 않은데 그런 것이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아니에요.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가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보죠. 점잖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인사추천위원회라고 하는 합법적 틀거리 속에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자기 사람 심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까지 행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분은 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하등의 의심이 없다. 네. 라고 하면 인사추천위원회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한 2배수, 3배수 올려주고 여기서 이런 사람들 당에서 추천하는 인물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가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민석 상황실장을 청와대 누려고도 안 되고 당의 사무총장 누려고도 안 되고 그다음에 민주정치연구원장까지 갔는데 민주정치연구원장으로서도 과연 적합한지 그러니까 사감에 근거한 사천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 지적을 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 갖고 그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당의 원로나 당의 사람들이 이렇게 최고인들이 앉아갖고 예. 인사 추천에 가면 2배수, 3배수 가면 그 중에 한두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 심으려고 또 전쟁이 벌어져요, 당에서.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정권 교체한 건데.
아니, 그거 뭐 아니에요? 이- 최고인도 다 밀어줄 아니 거 근데 아니야. 이제 지금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인사를 네. 보면 흔히 말하는 친문 인사를 우대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네. 오히려 역차별을 좀 받고 있고 네.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그렇죠.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했던 너무 당에서의 요구가 세지면 말씀하신 대로 그 민주당 출신의 인사들을 상당히 우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기조로 보면 꼭 야당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대탕평 인사, 그렇죠. 예.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는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당의 울타리 속으로 너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러면 그리고 당은 집권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당이 그 이후에 정책으로 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부를 그 견인하려고 노력을 했지 사람으로 견인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아니 이제까지 정치인들 뻔하잖아. 사람 갖고 네 사람 내 사람 나눠먹게 하면서 인사했던 거 그거 어제 오늘 일이에요? 근데 검증된 사람들은 뭐 저는 뭐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 중에서 정말 자기 전문성이 있고 정치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검증된 분들은 들어갈 필요 있죠. 근데 예. 그 걱정이네. 진짜 한 6, 70명 되는데 아직 10명도 인사를 못한 게 특히 민정 같은 경우 중요한데. 예? 근데 지금 정책실장하고 지금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 그것도 지금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빨리 이 실장들이 빨리 인선이 돼야고요. 나머지 이제 수석들이 인선이 되면 그 다음부터 비서관들은 좀 속도가 빨리 붙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내각은 총리의 그 제청권. 국회 인전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두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청와대 인선이 좀 빨리 하는 게 지금 급선무거든요. 예. 예.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6, 70명을 다 해버려요? 아니 책임자들, 예. 실장, 정책실장. 비서관 정도까지는 다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서관 정해지면 행정관들은 속도가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캠프에서 예. 나름대로 검증된 검증된. 예.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에 국회 뭐 보좌진들도 아니 있고 하기 오히려 때문에 청와대에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예. 거기서 검증하고 그러지. 그러면은 이번 주 비서관이 결정이 되면 비서관 들어가면 전국 이번 주 끝이야 그냥? 누가 비서관? 제가요? 당신이 들어가면? 아니 저는 아니 비서관 알면 죽겠네 진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니라니까 비서관급 아니라니까 나는 검찰총장. 변호사급이라지. 아, 진짜 웃는데 봉사님 웃는 얼굴이 슬퍼 보여요. 나 슬퍼. 아니 난 왜 슬프냐면 예. 이거 그만두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송 하느라고 그만뒀지. 그러면서 이게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져요. 내가 이 전국구 방송이 제일 낫다고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거든. 왜냐면 이건 시간 제한이 없잖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거든. 다른 방송은 딱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또 외부자들 이건 편집을 하잖아. 예. 내가 한 얘기 다 했으면 나는 거의 정치 철학이 신의 경지예요. 내가 한 얘기만 주로 편집하는 것 같아 보면. 아, 또 이제 이재화 변호사 뭐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예. 왜 답변을 회피하시고. 아니 진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시겠네. 안 그래요. 봉도사 복권될 때까지는 전국구는 계속 해야죠. 그럼 얼마 안 나오면 되거든 또. 아, 맞아. 공무원이 이런 방송을 못 한다는 건 없잖아요. 이게 있나요? 거기 들어가면 바빠고 응해.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이제 직함을 하게 되면 아, 방송 나오면 이것은 삐처리 할 게 너무 많아? 삐삐. 그렇지. 아니 그럼 못하지 이제 정부에 들어가면. 아, 그런가요?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최강욱이가 대통령이 됐다. 아. 그건 지 맘이니까. 지 맘이니까 막 하는 거야 그냥 날마다. 네. 아니 박근혜도 나왔는데. 네. 그럼 전국구 특종 많이 하겠는데요? 그렇지. 오늘 전국에서 특별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심 갈비탕 먹는 줄 알았는데 짜장면 먹었습니다. 야, 대통령께서 구내식당 이용하셨잖아요. 예. 얼마 전에 이렇게. 이렇게. 냉면 드셨죠? 냉면. 참, 그 장소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 거기서 식사했었어요? 아, 저도 네, 근무했었잖아요. 행정관에서 아, 밥 먹는 식당인데. 네. 아 근데 비서실장 때도 거기서 계속 식사를 했었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많이 하셨죠. 예. 네. 당연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뭐랄까 마음에 와닿았던 인사가 주영훈 경호실장이었어요. 그분은 계속 노 대통령을 계속 모셨던 분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검찰 출두할 때 이때도 보면은 주영훈 실장 그때 이제 계속 같이 갔었고 봉화에서도 청와대에서 계속 봉화로 있었고. 파견 나왔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봉화에서도 계속 또 대통령 돌아가신 뒤에도 권 여사 모시고 계속 계셨고. 아 그럼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예. 공식 청와대 직원이면서 파견이 나와 있던 거예요? 처음에는 파견이었다가 그게 이제
중간에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경호실의 본부장급까지 갔었거든요. 그분이. 예. 그러고서 이제 또 그 개인 자격으로 또 있었고 그러다가 그 양반이 다시 경호실장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양반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외대 나오신 분인데 외대 나와서도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더라고. 아니 경호실장인데 무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외대 그러니까 무술가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 경호실 직원들을 공채로 뽑아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국정원 직원들도 어디 가서 도청하고 염탐하는 놈들 뽑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대학 나온 애들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호실도. 멀쩡한 사람 뽑았고 고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채로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렇죠. 그런 교육을 해서 예. 거기서 탈락하면 못하는 거고 그게 되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예 무술 유단자들은 또 일종의 특별경 그런 식으로 또 뽑으니까. 근데 무술은 잘 못하죠, 근데. 잘해요, 저 양반도. 오, 연백 우리가 비슷할 텐데 무술 잘하는. 연배 맞아. 의원님 거의 60이죠? 아니 나 우리랑 비슷하다 해서 한참 생각했네.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많잖아요. 많아요. 저 애도 시집가고 다 그랬는데. 60대 초반 아니야? 60대 초반. 근데 우리 외대 이렇게 위아래로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게 선대위 때 지금이지만 이 선대위 과정에서 무척 문제가 많았어요. 당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경선이 끝나자마자 당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가장 마찰이 센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을 그 총괄 상황실장으로 앉히면서 문제는 그것도 있었지만 비서실장에 대해서 비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당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대표를 좀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비판 비서실장 되고 난 다음에 비판했어요? 아니 되기 전에 이제 그러면서 선대위 출범 자체가 늦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중진 의원들이 좀 나서서 아니 후보의 비서실장을 후보가 마음대로 임명하게 해줘야지 다른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당 선대위가 떴는데 다른 자리라면 당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대표 의견을 좀 따라야겠지만 다른 자리도 아니고 후보 비서실장인데 후보의 비서실장만큼은 후보의 의중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거기를 김민석 이번에도 김민석 의원을 정무수석 넣으려고 그랬죠. 정무수석 넣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빵꾸가 나고 빠그러지니까 지금 민주정치연구원 원래 그 다음에 이제 당 사무총장으로 늘려다가 그것도 안 됐어요? 그게 또 안규백 사무총장을 잘랐다고 했잖아. 김민석 의원을 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는 이춘석 의원을 앉히고 민주연구원장으로 익산의 이춘석 의원 그렇게 뺐죠. 근데 민주정치연구원장도 원래 이번에 김영기 의원이 좀 파격적인 그 교수 출신이고 청와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초선 출신으로서 민주정치연구원장을 했는데 거기가 3, 4선 자리예요. 그렇죠. 3선 이상들이 하죠. 그리고 일단 뭐 김민석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걸 떠나갖고 좀 불미스러운 일로 정치권에서 오래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꼬마 민주당이란 간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당대표가 당대표 등극한 다음에 합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의원에 대한 남다른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체제의 황태자예요. 아무튼 이제 그 과정 아니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어제 그제랑 보도를 보면은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좀 과욕을 부리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난 그게 걱정이던데. 그 얘기 좀 해봐. 좀 걱정이 아니라 좀 많이 걱정이 되죠. 아니 나도 오늘 당직자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런 정도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진짜. 아니 진짜 그 심한 얘기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개인적 성품 이런 걸 떠나갖고 이게 정권을 잡으면서 너무 혼자 오버가 심해진 거 아니냐. 이를테면 그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김민석 전 의원 그렇죠. 너무 총애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가 대선 캠프 꾸릴 때 총괄실장. 상황실장. 총괄실장인가 아마. 상황 총괄실장 해갖고 전체 상황을 그거 하는데 그걸 임명하자마자 영등포 김영주 의원, 그가 최고위원이죠. 김영주 의원이 무슨 상황 총괄실장이냐. 그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상황 부실장인가가 최재성 의원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인선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문제가 되더니 위기주를 스스로 그
그 단설 유치원 그걸 했고 안철수가 까먹으면서 다시 반전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당에서는 선대위 실장을 비서실장을 뽑는 문제 갖고 선대위원장하고 상임선대위원장하고 후보하고 부딪히고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그게 단설 유치원 발언이 4월 한 12일인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주죠. 예, 그러니까 4월 10일 날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여러 개 조사 결과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런 조사가 이제 막 쏟아진 게 4월 10일 날이었고요. 예. 이 선대위 과정의 갈등은 제 기억으로 4월 6, 7, 8 뭐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후보가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19개 잡으면서 본인이 사실은 선거 전략을 언론 인터뷰 속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예, 이번 예. 대선은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싸움이다. 그걸 먼저 명확히 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적폐청산의 적임자 문제를 명확히 부각시키고 두 번째는 40석 가진 정당으로서는 국정 아니 그 자리는 아니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원래 캠프 때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예. 후보 비서실장이었는데 안 된다고 안 그랬었지. 된다고 한 거예요. 선대위에서. 선대위에서 후보 비실장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옥신각신 했거든. 네. 그 과정에서 임종석 실장이 그 SNS로 좀 당대표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니까 예. 이걸 이제 막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2, 3일을 선대위가 출범을 못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4월 한 6, 7, 8 뭐 이 기간 때. 이게 그럼 티나지 않는 안티를 하고 있었네.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이제 뛰어오르고 있었고 지지도가. 예. 그 그게 상당히 4월 초였었네. 4월, 위기였었네. 4월 그때가. 7, 8, 9 그 사이입니다. 그게. 예. 아니 지금 6, 7, 8 뭐 그 사이. 예. 1대1 대결에서 이긴다라고 얘기했던 게 KBS 여론조사였었거든요. 그게 4월 4일이에요. 월요일 날. 네. 그리고 그때부터 4월 7일 8일 가면서 한겨레 뭐 등등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자구도에서도 이기고 있다. 그걸 받았고 또 조선일보에서 10일 11일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그 주가 위기주였었거든. 그럼요. 그게 1차 위기주였습니다. 예, 그게 위기주였었는데